저희가 지난 금요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저희 리얼미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전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오후 늦게 선고가 있었는데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996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심 선고가 오후에 늦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론조사를 오전부터 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심 선고가 곧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형량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돌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몇 년형이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점을 두고 물었는데요. 1번 무죄, 2번 최순실 시형량보다 낮은 20년 미만, 3번 최순실 시형량과 같은 20년, 4번 20년에서 29년 이하, 그다음에 5번은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 그리고 6번은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7번은 기타, 8번 잘 모르겠다 했는데요. 모르겠다까지. 네. 그래요. 이렇게 조사를 하고 선고가 실제로 내려졌는데 24년형이 나왔죠. 네. 그럼 우리가 비교해서 분석도 가능합니다.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1번부터 3번, 그러니까 무죄부터 최순실 시형량과 같은 20년까지는 부족하다라고 유목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하다. 과하다라는 의견은 과하다라는 의견이 1번부터 3번까지겠군요. 그다음에 그렇죠.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5번하고 6번. 그러니까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이나 무기징역.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의견일 것 같고요. 적정하다라는 의견은 24년에 해당하는 의견인데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64.2%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나타냈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계층은 58.8%가 과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은 무죄라는 응답이 43.3%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에 지금 이거는 이제 이거 얘기하시기 전에 전체 결과부터 한번 뭉뚱그려 주세요. 지금 재밌는 분석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냐 지지 안 하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갈린다. 지금 그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 전에 전체 내용부터 좀 분석해 주십시오. 전체 세 가지로 묶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47.8%로 나타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24년형 부족하다가 47.8%. 과하다라는 의견이 28.9%. 이건 너무하다. 28.9%. 적정하다 11.3%로 나타났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64.2%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비지지층은 58.8%가 과하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었는데 강론으로 봤었을 때는 무죄라는 의견이 전체적으로는 14.8%로 생각보다는 적지 않게 나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계층에서는 43.3%가 무죄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오히려 39.7%가 무기징역에 처했어야 된다. 무기징역이 39.7%. 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지정당이나 이념 성향별로도 좀 다른 입장이었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68.4%가 부족했다. 적정했다 혹은 과했다라는 의견이 각각 13.3%로 나타났고요. 정의당 지지층도 역시 59.5%가 형량이 부족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은 67.3%가 과했다. 또 바른미래당 지지층도 47.2%가 과했다. 또 무당층에서도 37.5%가 과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에서 24년형이 부족했다라고 제일 많이 응답하셨어요? 서울에서 56.5%가 부족했다라고 응답을 해서 가장 높았고요. 서울이. 경기 인천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55.7%. 그다음에 대전 충청 세종 54.4%가 부족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과하다라고 제일 많은 분들이 과하다라고 답한 지역은? 역시 TK 지역인데요. 대구 경북 40.8%가 과했다. 부족하다는 의견은 34.2%로 나타났고요. 예상 외로 광주 전라에서도
과하다는 의견이 39.8%로 나타나서 부족하다는 의견 38.8%가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적정 형량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이제 일단 여쭙고 그걸 가지고 선거 형량을 가지고 다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내놓은 해석이거든요. 근데 처음 여러분들이 적정한 형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자세하게 저희가 질문 드렸을 때 제일 많은 분들이 응답한 건 사실은 무기징역이었어요. 29.3%. 그리고 그다음이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 18.5% 이렇게 3위가 무죄. 14.8% 아예 또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결집해서 14.8%가 나왔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다 나오고 나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 부족하다 쪽이 47.8, 과하다 쪽이 28.9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한번 다른 분들의 생각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예, 항소는 할지 안 할지 아직 박근혜 대통령은 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선 변호인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박 전 대통령 자신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냥 뭐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긴 2심 가는 재판은 거죠. 예, 2심은 가는 겁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요. 대통령 지지도 오늘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 주? 네, 지난 3주 동안 70%에 근접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주 후반에 하락하면서 일주일 전 대비 1.4%포인트 내린 68.1%를 기록했습니다. 예. 주 후반에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 논란이 있었고요. 또 주 중반에도 계속 이어졌던 재활용 쓰레기 수거 논란, 또 정시 확대 입시 정책 논란 등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68.1%. 네. 저는 사실은 오늘은 요 여론조사를 하나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 서울시. 네. 서울시장 선거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나 리얼미터 가셨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 기호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4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5,43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2,502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예. 서울시 조사는 저희가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35명에게 조사를 했고요. 리얼미터 자체 조사였습니다. 예.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저 여론을 돌리셨어요? 가상 대결 중심의 여론조사였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또 박영선 우상호 이 세 후보가 그렇죠. 유력 후보로 추려졌죠. 예.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정해진 것이고요. 안철수 후보도 그 바른미래당에서 사실상 후보로 확정적인데요. 이 김문수, 안철수 두 야당 후보를 대상으로 민주당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이 세 후보가 출마했을 때를 각각 가정하고 그럼 가상 대결 민주당 해봤습니다. 예비 후보 3명에 대한 가상 대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박원순 시장과 네. 김문수, 안철수. 안철수 3명이 붙었을 경우. 네. 그 외에 이제 녹색당이나 대한애국당 후보들도 있었는데요. 군소 후보였기 때문에 이분들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바른미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김문수 이 세 명의 후보를 본다면 박원순 50.3%, 예. 안철수 20.4%, 김문수 16.6%로 안철수, 김문수 두 후보를 합쳐도 박원순 시장이 못 미치는 안 것으로 되네요. 나타났습니다. 50.3, 20.4, 16.6. 네. 그럼 박영선 후보가 붙을 경우? 박영선 41.4, 안철수 20.0, 김문수 16.5. 역시 두 후보의 합보다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서 박원순 시장보다는 한 9%포인트가량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야당 후보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상호 후보가 본선에 나서면 어떻습니까? 우상호 40.5, 안철수 20.2, 김문수 15.8. 예. 역시 박영선 후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야당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지금 안철수, 김문수 합쳐도 우상호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때문에 누가 나와도 민주당에서는 그 경선에서만 예. 당선이 되면은 되는 서울시장으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선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에 박영선, 우상호 지금
1강 2중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후보의 결선 투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또 박원순 시장을 혹시 앞설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자 대결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건 아직까지는 유력해 보인다는 거지. 투표라는 건 뚜껑 열 때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또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합쳐도 다 안 되는 거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단일화 또 연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사실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론조사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하여튼 꽃구경도 못하시고 뭐 바쁘게 요즘 움직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저 뉴스쇼는 잘 챙겨서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형인 무기징역까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7번은 기타, 8번 잘 모르겠다 했는데요. 모르겠다까지. 네. 그래요. 이렇게 조사를 하고 선고가 실제로 내려졌는데 24년형이 나왔죠. 네. 그럼 우리가 비교해서 분석도 가능합니다.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1번부터 3번, 그러니까 무죄부터 최순실 시장량과 같은 20년까지는 부족하다라고 유목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하다. 과하다라는 의견은 과하다라는 의견이 1번부터 3번까지겠군요. 그다음에 그렇죠.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5번하고 6번. 그러니까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이나 무기징역.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의견일 것 같고요. 적정하다라는 의견은 24년에 해당하는 의견인데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계층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64.2%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나타냈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계층은 58.8%가 과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은 무죄라는 응답이 43.3%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에 지금 이거는 이제 이거 얘기하시기 전에 전체 결과부터 한번 뭉뚱그려 주세요. 지금 재밌는 분석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냐 지지 안 하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갈린다. 지금 그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 전에 전체 내용부터 좀 분석해 주십시오. 전체 세 가지로 묶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47.8%로 나타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24년형 부족하다가 47.8%. 과하다라는 의견이 28.9%. 이건 너무하다. 28.9%. 적정하다 11.3%로 나타났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64.2%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비지지층은 58.8%가 과하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 금요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저희 리얼미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전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오후 늦게 선고가 있었는데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996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심 선고가 오후에 늦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를 오전부터 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심 선고가 곧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형량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돌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년형이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점을 두고 물었는데요. 1번 무죄, 2번 최순실 시형량보다 낮은 20년 미만, 3번 최순실 시형량과 같은 20년, 4번 20년에서 29년 이하, 그다음에 5번은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 그리고 6번은 최고라는 입장이었는데 강론으로 봤었을 때는 무죄라는 의견이 전체적으로는 14.8%로 생각보다는 적지 않게 나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계층에서는 43.3%가 무죄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오히려 39.7%가 무기징역에 처했어야 된다. 무기징역이 39.7%. 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지정당이나 이념 성향별로도 좀 다른 입장이었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68.4%가 부족했다. 적정했다 혹은 과했다라는 의견이 각각 13.3%로 나타났고요. 정의당 지지층도 역시 59.5%가 형량이 부족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은 67.3%가 과했다. 또 바른미래당 지지층도 47.2%가 과했다. 또 무당층에서도 37.5%가 과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에서 24년형이 부족했다라고 제일 많이 응답하셨어요?
서울에서 56.5%가 예. 부족했다라고 응답을 해서 가장 높았고요. 서울이. 경기 인천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55.7%. 예. 그다음에 대전, 충청, 세종 54.4%가 부족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과하다라고 제일 많은 분들이 과하다라고 답한 지역은? 역시 TK 지역인데요. 대구, 경북 40.8%가 과했다. 부족하다는 의견은 34.2%로 나타났고요. 예. 예상 외로 광주, 전라에서도 과하다는 의견이 39.8%로 나타나서 부족하다는 의견 38.8%가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고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적정 형량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이제 일단 여쭙고 그걸 가지고 선고 형량을 가지고 다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내놓은 해석이거든요. 근데 처음 여러분들이 적정한 형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